울릉도는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섬은 여전히 아름답고 바다는 푸르며 절벽은 그대로 서 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 관광객은 줄어들고 배편은 하나씩 사라지며 주민들 사이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위에 7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떠 있다. 울릉공항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 공항이 울릉도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경고가 될까? 지금 울릉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관광 침체가 아니다. 날씨 때문도 아니고 바다가 험해서도 아니다. 울릉도는 원래 파도가 거센 섬이었다. 접근성이 좋은 곳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울릉도를 찾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특별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과 고립된 섬이 주는 낭만,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그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의 위기를 교통 문제로만 설명하려 한다. 배가 불편해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말한다. 그래서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한 분석이다. 배가 끊긴 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다.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배가 적자를 보았고 결국 운항이 중단된 것이다. 교통이 나빠서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교통이 무너지고 있는 구조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울릉공항은 위험한 착각이 된다. 인프라만 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인프라는 사람을 데려오는 수단일 뿐 사람을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그곳에서의 경험이 나쁘다면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 경험을 말한다. 주변에 알리고 온라인에 남긴다. 이것이 지금 울릉도로 옥죄고 있는 가장 무서운 힘이다. 울릉도의 위기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빠르게 회복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분명해졌다. 문제는 감소 자체가 아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다. 같은 시기 대부분의 관광지는 회복을 넘어 성장했다. 섬 관광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울릉도만 줄어들고 있다. 이 사실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요인의 문제라는 신호다. 그 내부 요인의 핵심은 신뢰다. 사람들은 울릉도가 비싸서 떠난 것이 아니다. 멀어서 떠난 것도 아니다. 배를 타기 싫어서만 떠난 것도 아니다.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여행은 감정의 소비다. 풍경보다 기억이 남고 가격보다 태도가 오래 남는다. 울릉도에서의 일부 경험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억을 남겼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다. 지금 울릉도는 위험한 지점에 서 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불만은 더 커지고 태도는 더 거칠어진다. 그 결과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진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끝에서 등장하는 것이 울릉공항이다. 그래서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다. 울릉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공항은 희망이 아니라 경고가 된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공항이 울릉도를 살릴 수 있는가가 아니다. 울릉도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항이 먼저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들어오고 더 빠르게 실망하고 더 빠르게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실망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울릉도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는 어떻게 끊기기 시작했는가? 관광객 감소는 왜 멈추지 않는가? 그리고 신뢰는 어떤 계기로 무너졌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울릉공항은 7천억 원짜리 착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울릉도로 가는 길은 오랫동안 단 하나였다. 배였다. 비행기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고 해저 터널도 없었다. 오직 배만이 울릉도를 육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광의 입구였고 물류의 혈관이었으며 응급환자의 생명선이었다. 섬 주민들의 일상과 생존이 모두 이 배에 달려 있었다. 울릉도로 들어오는 쌀과 채소와 의약품, 건축자재와 생필품 대부분은 배를 통해 들어왔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헬기가 뜰 수 없는 날에는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했다. 학생이 대학에 가고 주민이 병원을 찾고 가족이 왕래하는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이 바로 이 배였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였다. 먼저 흔들린 것은 후포항 노선이었다.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던 이 노선은 한때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이 배는 결국 운항을 멈췄다. 이유는 단순했다. 손님이 줄었고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선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배를 띄울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에서 운항 중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다음으로 문제가 터진 곳은 포항이었다. 포항에서 출발하던 대형 여객선은 한때 울릉도를 대표하는 노선이었다.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배는 엔진 고장을 겪었다. 수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문제는 수리 이후였다. 수리를 마친다고 해서 손님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미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선사는 다시 투자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노선 역시 사실상 멈춰서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강릉 노선이었다.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로 가는 이 노선은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정해졌다. 터미널 사용 문제, 행정적인 갈등, 비용 분담 문제 등이 겹치면서 운항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만약 이 노선마저 끊긴다면 울릉도로 가는 길은 사실상 봉쇄된다. 대체 선박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대체 선박의 수송 능력은 기존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 번에 수백 명을 실어 나르던 구조가 무너지고 관광객 수용 능력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접근성이 나빠졌다는 말은 단순히 불편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관광 수요를 더 빠르게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 배가 적자를 본다. 배가 적자를 보면 운항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운항이 줄어들면 접근성이 나빠진다. 접근성이 나빠지면 관광객은 더 줄어든다. 이 고리는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끊지 않으면 끝없이 반복된다. 이 악순환은 단순히 관광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섬의 생존 문제다. 배편이 줄어들면 물류비가 오른다. 물류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관광객은 비싸다고 느끼고 불만을 갖는다. 상인들은 섬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대화는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더 심각한 것은 응급 상황이다. 울릉도에는 대형 의료시설이 없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뜰 수 없는 날씨라면 배가 유일한 선택지다. 그런데 그 배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가정이 아니다. 실제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다. 배편의 축소는 곧 생명의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배가 끊긴 것이 울릉도의 위기를 만들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위기가 배를 끊기게 만들었다. 교통 붕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방향은 완전히 엇나간다. 공항을 만든다고 해서 이 악순환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울릉도는 지금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뢰의 끈이 끊어지면서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배는 그 상징일 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왜 울릉도를 떠나기 시작했는지 숫자가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한다. 기대도,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냉정하다. 울릉도의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숫자다. 말로는 아직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수치는 그렇지 않다. 울릉도를 찾는 사람의 수는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결코 완만하지 않다. 2022년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46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던 시기였고 사람들은 다시 섬을 찾기 시작했다. 울릉도 역시 그 흐름의 수혜를 받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회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4년 관광객 수는 약 38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과 2년 만에 약 8만 명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다. 전체 방문객의 약 17%가 이탈했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신호는 2025년에 나타난다. 1월부터 7월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약 20만 명 수준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다시 감소한 수치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관광객 수는 30만 명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사이 울릉도를 찾던 사람들 8명 중 1명이 사라진 셈이다. 이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가? 경기가 나빠져서 모두가 여행을 줄였는가? 답은 분명하다. 아니다. 같은 기간 다른 관광지들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늘었고 부산과 강릉, 여수와 경주도 회복세를 넘어 성장했다. 섬 관광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해와 서해의 여러 섬들은 오히려 방문객이 증가했다. 그런데 유독 울릉도만 줄어들고 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명확하다.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요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기 침체도 아니고 해외여행 재개도 아니며 코로나의 후유증도 아니다. 만약 그런 요인들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다른 지역도 함께 감소했어야 한다. 울릉도만의 감소는
울릉도만의 문제를 가리킨다. 그 문제의 본질은 자연이 아니다. 울릉도의 절벽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바다가 더러워진 것도 아니다. 오징어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풍경이 변한 것도 아니다. 자연은 그대로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는 점이다. 울릉도에 대한 이미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섬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울릉도는 비싸고 불친절하며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 아니라 마지막 인상이다. 돌아오는 길에 무엇이 떠오르는지가 그 여행을 규정한다. 울릉도를 다녀온 일부 사람들에게 남은 기억은 풍경보다 불편함이었다. 가격에 대한 불만, 서비스에 대한 분노, 태도에 대한 실망이었다. 이 기억은 다시 울릉도를 찾지 않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선택을 권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교다. 관광객들은 울릉도를 다른 여행지와 비교한다. 같은 비용이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같은 시간이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선택지는 많아졌다. 비행기로 몇 시간만 가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더 친절하고 가격은 더 투명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울릉도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관광객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이고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과는 더 분명해진다. 관광객이 줄면 선사는 적자를 보고 배는 줄어든다. 배가 줄어들면 접근성은 더 나빠진다. 그러면 관광객은 더 줄어든다. 이미 살펴본 악순환이 다시 반복된다. 울릉도의 위기는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다. 서서히 쌓여온 선택과 태도의 결과다. 숫자는 그 결과를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울릉도에서 돌아서게 되었는지, 신뢰가 어떤 계기로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계기면 충분했다. 2024년 여름 한 여행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영상을 올렸다. 특별한 고발 영상도 아니었고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도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여행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울릉도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영상 속에는 한 식당에서 주문한 삼겹살이 등장했다. 접시에 담긴 고기를 본 순간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고기의 절반 이상이 비계였다. 삼겹살에 비계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더 문제였던 것은 가격이었다. 1인분에 15,000원. 육지에서라면 10,000원도 하지 않을 삼겹살이었다. 사람들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튜버는 혼자 여행 중이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그런데 식당 주인은 혼자는 안 된다며 최소 2인분 주문을 요구했다. 규칙이라는 말로 강요했고 태도에는 미안함도 설명도 없었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다. 김치찌개 역시 2인분부터만 가능했다. 먹지도 못할 양을 강제로 주문해야 했다. 가격은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배신감으로 번졌다. 사람들은 느꼈다. 이곳에서는 손님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관광객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인다고.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은 폭발했다. 다시는 안 간다. 바가지 섬이다. 울릉도 여행 주의하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언론이 움직였다.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울릉도 바가지 논란이라는 제목이 연이어 등장했다. 결국 울릉군수가 나서 공식 사과를 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일부 업소의 잘못된 행태가 전체 이미지를 해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이미 늦었다.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단 하나의 식당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댓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나도 당했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숙소는 비싸고 시설은 낡았다는 이야기, 렌터카 요금이 터무니없었다는 이야기, 택시가 미터기를 켜지 않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인 기억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비계 삼겹살은 방아쇠였을 뿐이다. 총알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만과 불신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관광은 경험산업이다. 한 번의 나쁜 경험은 10번의 광고보다 강력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줘도 다녀온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곳은 끝이다. 사람들은 울릉도의 절경을 보러 갔다가 실망을 안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 실망을 말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후기를 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다. 영상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퍼지는데 며칠도 걸리지 않는다. 신뢰 붕괴는 이렇게 가속된다. 이제 울릉도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절경 사진보다 바가지 요금 고발이 더 많다. 여행 팁보다 가지 말라는 글이 눈에 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다. 실제 선택을 바꾸는 힘이다.
사람들이 울릉도를 계획에서 제외하는 이유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광객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선사도 떠나고 투자도 멈춘다. 지역 전체가 흔들린다. 이 지점에서 울릉도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넘어간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의 문제는 몇몇 업소의 일탈로 설명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사과 몇 마디와 단속 몇 번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고, 같은 불만이 쌓였으며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한때 울릉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였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섬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숙박 수용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구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경제학이 이미 설명하고 있다.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은 내려가며 서비스는 거칠어진다. 선택권을 쥔 쪽이 손님이 아니라 공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시기 울릉도에서는 이런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비싸면 오지 마라. 안 사면 말라. 뒤에 사람 많다. 관광객은 어차피 한 번 오고 말 사람들이다. 이 생각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졌다. 숙소도, 식당도, 렌터카도, 택시도, 기념품 가게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섬이라 비쌀 수밖에 없다는 말은 면죄부처럼 사용되었다. 문제는 이 경험이 상인들의 기억에 각인되었다는 점이다. 손님은 항상 많았고 불친절해도 매출은 나왔다. 성수기 몇 달만 벌면 1년을 버틸 수 있었다. 친절과 신뢰를 쌓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 학습 결과다. 하지만 환경은 바뀌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선택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소비자는 더 까다로워졌다. 정보는 투명해졌고 후기 하나가 수많은 선택을 좌우하게 되었다. 그런데 울릉도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수요가 줄었는데도 과거의 방식이 유지되었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참고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다. 책임의 부재다.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남 탓을 했다.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말했고 주민들은 관광객이 무례하다고 불평했다. 행정은 업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고 선사는 손님이 없어서 배를 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이 구조에서 가장 치명적인 점은 단기 이익과 장기 손실의 분리다. 바가지를 씌워본 돈. 하지만 그로 인해 무너진 이미지는 지역 전체가 감당한다. 한 식당의 불친절이 옆 식당의 손님을 줄이고 한 택시의 과도한 요금이 섬 전체를 바가지 섬으로 만든다. 이것이 공동 브랜드의 특성이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셀프 붕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광객이 많아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다.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는데 그 태도를 고치지 않은 채 관광객만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결과는 텅 빈 민박집과 한산한 식당, 움직이지 않는 렌터카와 문 닫은 가게들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지금 이 피해를 책한 상인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조차 같은 이미지 속에 묶였다. 이것이 구조적 문제의 무서운 점이다. 일부의 선택이 전체의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그 결과는 되돌리기 어렵다. 이제 울릉도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구조를 인정하고 바꿀 것인가? 아니면 외부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울릉공항이다. 이 공항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비싼 경고문이 될 수도 있다. 울릉공항은 그래서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이것은 시험대다. 울릉도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공항은 수단일 뿐 해답이 아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7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경고로 남는다. 울릉공항의 경제성 분석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오래전이다. 그때의 울릉도는 지금과 달랐다. 관광객은 꾸준했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았다. 신뢰가 크게 훼손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공항이 완공될 시점의 울릉도는 그때의 울릉도가 아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바뀌었고 인식은 굳어졌다. 공항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미래 현실은 그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항이 생기면 타지 않아도 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관광객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접근성은 첫 관문일 뿐이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안에 머물게 만드는 힘은 아니다.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항이 생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들어온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다. 비싼 가격과 불친절한 태도, 실망스러운 서비스다. 차이는 속도다. 과거에는 배를 타고 힘들게 들어왔기에 한 번의 불만이 축적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비행기는 다르다.
1시간 만에 도착하고 1시간 만에 떠난다. 실망 역시 그만큼 빠르게 확산된다. 그 결과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공항이 있어도 비행기가 차지 않는다. 하루에 몇 편 되지 않는 항공편이 뜨고 공항은 적자를 낸다.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 부담은 결국 세금으로 돌아온다. 관광객이 없는 공항은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지역의 짐이 된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대로 울릉도가 지금부터 달라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격이 투명해지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태도가 바뀐다면 공항은 강력한 날개가 된다. 접근성이 좋아진 울릉도는 주말 여행지로 선택될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합리적인 소비, 좋은 경험이 결합되면 사람들은 다시 찾는다. 그리고 그 경험을 말한다. 변화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첫째는 가격이다. 왜 비싼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류비가 얼마이고 원가가 얼마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서비스다. 비싸다면 그에 맞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깨끗한 숙소와 신선한 음식, 기본적인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셋째는 태도다. 관광객을 봉으로 보지 않는 것. 한 사람의 경험이 울릉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 공유다. 울릉도는 하나의 브랜드다. 한 업소의 행동이 전체 이미지를 만든다. 행정과 주민과 상인과 교통을 담당하는 주체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공존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다. 울릉도의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울릉도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면 공항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7천억 원짜리 경고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울릉도의 문제는 바다가 아니다. 섬이라는 조건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신뢰가 끊기면 섬은 고립된다. 배가 끊긴 것은 결과다. 마음이 먼저 끊겼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변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길을 반복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울릉공항이 문을 여는 날 모두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